저녁 드셨어요? 네. 잠자기 딱 좋죠? 저희가 오늘 이제 이 사업 설명회를 맡았는데 되게 심플하게 간단하게 말씀드릴 테니까 아마 주무실 타이밍이 없을 거예요. 그리고 또 이 정보가 어느 분에게는 인생을 바꿀지도 모르는 정보이기 때문에 이왕 오신 거 한번 잘 들어보시고요. 괜찮다 싶으면 좀 더 알아보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오늘은 굉장히 좀 자리가 좋은 게 제 다음 시간에 이 회사의 대표이사님이 자료를 준비하셨기 때문에 아마 깜짝 선물이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그것까지 들어보시면 이 사업에 대한 판단을 내리기가 아주 좋겠죠. 그래서 하나하나씩 알아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 자리는요, 뭔가 직장에 대한 얘기를 하는 것도 아니고 장사에 대한 얘기를 하는 것도 아니고 사업에 대한 이야기를 좀 해보려고 합니다. 여러분에게 사업을 제안하는 거예요. 이 일이 내 인생에 어떤 도움이 될지 한번 고민을 해보는 거죠. 그래서 내용은 되게 간단하니까 어렵진 않을 건데 물론 이제 이 전반부에 많은 이야기들이 있지만 제가 한 컷으로 요약을 했어요. 지금 요즘 주변 분들 만나면 요즘 어떠세요? 라고 말하기도 무서울 정도로 표정이 좋지 않으십니다. 그렇죠? 네, 물론 날이 추워서 그런 것도 있지만 굉장히 힘든 상황들이 연속해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전 세계 물가가 미친 듯이 치솟고 유동성이 줄어들면서 자산 가치가 굉장히 많이 하락을 하고 영끌한 분들은 매일매일 힘들고 대출 이자는 점점 늘어나고 뭐 등등등이 한 번에 오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IMF 때보다 더 힘들어요 라는 말이 나올 정도로 굉장히 심한 상황을 겪고 있습니다. 물론 잘 하시는 분들은요 이런 상황이 오히려 더 즐겁기도 해요. 이런 거잖아요. 서울 아파트 30% 박앤세일 중이에요 지금. 아파트 주스로 가야 되는 타이밍. 전 세계 주식 60% 박앤세일 중. 이제 주식 주스로 가야 되는 시기. 문제는 나한테 돈이 없는 거죠. 이런 상황들이 이제 계속 진행이 되는데 다 같이 힘들다라고 하는 겁니다. 물론 세상이 바뀌어서 또 좋은 시기가 오겠지만 그때 내가 좋아지리라는 법은 또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뭔가 준비를 해야 되는데 요즘 보니까 AI나 로봇이나 이런 발달이 뭐 워낙 빠르다라는 건 다 느낌상 아실 거고 뭐 이 자리에 공학 계열이나 혹시 프로그래머가 있으시다면 아마 GPT-3 때문에 지금 일자리가 위험하다는 것도 알고 계실 거고 그러면 상상 초월한 일들이 굉장히 많이 생기고 있습니다. 물론 시간 관계상 제가 오늘 준비를 못했지만 중요한 건 이런 겁니다. 지금 무슨 일을 하든 온라인을 위주로 돌아가는 세상이란 건 여러분 동의하실까요? 네, 우리는 온라인을 빼고 아무것도 못하는 세상에 살고 있어요. 혹시 오늘 5분 정도 카톡이 먹통된 거 아세요? 네, 점심 이후에 카톡이 한 5분 정도 먹통이 됐어요. 그래서 이제 막 속보 뉴스 뜨고 잠시 뭐가 안 됐었습니다. 이렇듯이 우리는 뭐 하나만 안 돼도요 일상생활이 안 돌아갈 정도로 굉장히 온라인하고 밀접한 세상을 살죠. 그러다 보니까 부자들도 돈 버는 사람들도 온라인에 많아요. 그리고 그분들은 플랫폼이라는 걸 만들어 놓으면 계속 수입이 들어오는 무언가의 구조를 만들어 놓습니다. 자, 이 5단어는 사실 이 사업을 안 하셔도 여러분이 앞으로 무언가를 하거나 자녀분들에게 앞으로 이런 걸 해봐라 얘기할 수 있는 분야이기도 해요. 요즘에 무점포가 늘어나요? 줄어들어요? 늘어나죠. 저거 장사가 되나 싶었는데 되는 것 같아요. 점점 늘어나는 중입니다. 사람이 없는 가게가 늘어나고 있어요. 그렇다 보면 저는 제 시간과 노동력을 다른 데 쓸 수 있다는 거죠. 자동화, 무인화 이런 얘기들이 이제 낯설지가 않고 일반적인 세상이 되어가고 있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돈을 버는 방법이 과거랑 너무 달라져 있어요. 예전에는 저희 어머니께서 좋은 대학에 들어가서 좋은 곳에 취직을 하면 잘 먹고 잘 살 수 있다고 얘기를 하셨는데 여러분 요즘에 좋은 대학 들어가면 좋은 곳에 취직이 잘 되나요? 안 돼요. 그건 아닌 것 같아요. 근데 좋은 곳에 취직을 어렵게 하면은 잘 먹고 잘 사나요? 아니 그것도 아닌 것 같아요. 그럼 저희 어머니가 거짓말 하신 거죠? 내라고 왜 답을 안 하시죠? 저희 어머니 모르시니까? 네. 근데 그렇다 보니까 이제 돈 버는 방법이 너무 다른 거예요. 난 열심히 공부해서 대학교 들어가서 대기업 들어가려고 봤더니 팅팅 놀던 내 동생이 유튜브로 엄청나게 버는 걸 보면서 현타가 오죠. 뭐지 이게? 세상이 많이 바뀐 겁니다. 그래서 이제는 돈을 벌려면 이런 쪽으로 가야 됩니다 라는 거죠. 근데 이게 아니더라도 여러분 오늘은 내가 제일 젊은 날이래요. 왜냐면 내일이면 하루라도 더 늙을 거니까. 그럼 내가 하루라도 젊을 때
더 이상 일하지 않아도 되게끔 어디선가 돈이 들어오는 구조를 못 만든다면 거꾸로 우린 죽을 때까지 일해야 될지도 모릅니다. 굉장히 끔찍한 얘기죠. 바꿔 얘기해 볼까요? 제가 까꿍하고 태어났는데 제 이름으로 이런 빌딩 하나 있는 겁니다. 좋아요? 엄청 좋아요? 엄청 좋죠. 근데 왜 빌딩 있으면 뭐가 좋아요? 뿌듯해요? 그냥 이렇게 멋있어요? 아니면 빌딩이란 자산 가치가 제가 일하지 않아도 돈을 계속 가져다 주니까 좋은 거죠? 그래서 건물주가 신 위에 있다면서요. 조물주 위에 건물주라면서요. 건물주가 최고야. 물론 요즘 보니까 꼭 그런 것도 아닌 것 같아요. 어쨌거나 이렇게 건물 하나 있으면 일하지 않아도 계속 현금이 나오니까 너무 좋은데 이런 자산을 갖고 있는 사람은 몇 없고 제가 태어나 보니까 제 이름으로 건물은 없고 빚이 좀 있더라고요. 그럼 이제 제가 벌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준비를 좀 해야 되는데 여러분 혹시 5년 뒤 10년 뒤가 나는 완벽하게 준비가 돼 있어서 난 지금 걱정이 없다 하시면 괜찮겠지만 좀 불안하시다면 오히려 지금 실패를 준비하고 있는 걸지도 모릅니다. 이 사업이 여러분의 인생에 조금이라도 도움이 된다면 이 시간이 의미가 있을 거다. 그래서 옆에 계신 분이 한번 들어보자 라고 얘기하셨을 것 같아요. 그래서 한번 들어보시고 0 이상한 얘기면요 옆에 계신 분 이렇게 탁 치고 나가시면 돼요. 네, 막 싸우라고는 말 못 드리게, 그렇죠? 아니면 그럴 수 있잖아요, 그렇죠? 근데 들어보니까 괜찮은 것 같아, 뭐가 있는 것 같아. 아직 확실히는 모르겠지만 이거 놓고 가면 좀 손해 볼 것 같아라고 하면 다음 시간 들어보시면 돼요. 아시겠죠? 네. 그럼 지금부터 내용을 좀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 오신 회사는 주식회사 NR커뮤니케이션이라는 회사입니다. 생긴 지 벌써 24년 차 돼가는 굉장히 오래된 기업이에요. 자, 이 기업은 여러 가지 내용들을 갖고 있는데 이 자세한 내용은 이 회사의 사장님이 더 자세히 하실 거기 때문에 다음 시간에 자세히 나올 거니까 한번 그때 들어보시고 지금은 이런 부분만 아시면 됩니다. 자, 이 사업은 크게 세 가지 아이템을 갖고 있습니다. 하나는 통신, 여러분이 쓰시는 휴대폰이죠. 그리고 영어, 교육, 화상영어, 그리고 쇼핑몰 이렇게 세 가지 아이템을 갖고 있어요. 이 세 가지를 다 말씀드리면 좋은데 제 시간이 한정되어 있기 때문에 이번 시간에는 통신만 얘기 드릴 거고요. 나머지 아이템은 다음 시간에 나올 예정이니까 이쪽에 관심 있으신 분들은 좀 더 들어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저는 휴대폰 얘기만 좀 드려볼게요. 자, 이 NR커뮤니케이션이라는 회사는 1999년 12월 8일에 법인을 설립을 하고 이듬해 2000년 1월에 KT, 그때 당시엔 KTF였습니다. 2000년도에는 KT랑 제휴를 맺고 국내 최초로 선불요금제라는 걸 개발을 해요. 선불요금제는 휴대폰 요금을 미리 내는 겁니다. 교통카드처럼요. 이걸 누가 써요 하는데 뒤에 말씀드리겠지만 굉장히 많이 써요. 자, 이 선불요금제를 2000년도에 최초로 만들어서 NR커뮤니케이션이라는 저희 사업이 개통을 하는 대리점의 형태로 가입자를 유치해 나갔습니다. 선불요금제니까 미리 충전하기 때문에 충전 시스템에 대한 특허를 저희가 갖고 있어요. 이 특허는 2032년까지 유지가 돼 있고 만약에 이 특허권을 침범을 하면 저희가 특허권을 발동해서 뭔가 제재를 가할 수도 있죠. 그래서 업계에서는 저희가 굉장히 앞서가고 있다라는 그런 기술력도 갖고 있습니다. 2013년 12월에는 저희가 KT의 요금제를 가져와서 판매만 한 대리점이었다가 이때는 알뜰폰 회사로 업그레이드가 됩니다. 그래서 저희가 원하는 요금제를 만들기도 하고 KT랑 대등한 통신사가 되어 있죠. 이때부터는 엔텔레콤이란 브랜드로 통신 서비스를 시작을 했어요. 자, 그리고 2016년에는 여러분이 들고 다니는 태블릿 PC에 대리점 전산을 넣어서 점포 없이 어디서든지 개통할 수 있는 시스템인 엔스마트를 만들었고 이 엔스마트를 만드신 분이 다음 시간에 강의하는 대표이사님이세요. 그 다음에 코로나가 있기 전에 고객들이 매장에 오지 않아도 저를 만나지 않아도 비대면으로 개통할 수 있는 엔텔레콤 멤버십 어플이 출시가 돼서 오히려 이 회사는 코로나 때 급성장을 합니다. 그리고 2021년 6월에 LG U+가 제휴가 되면서 이때부터는 저희가 KT랑 LG 둘 다 개통할 수 있는 알뜰폰 회사가 돼요. 자, 이 연역을 외우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회사가 오래됐구나. 업계에서는 인정을 받고 있구나. 여러분 네이버에서 선불폰 치시면 엔텔레콤밖에 안 나옵니다. 네, 이유가 몇 가지 있는데 어쨌든 저희가 이 산업을 지금 주도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렇기 때문에 회사가 안정적이죠. 소비자들의 인식도 선불폰 하면 엔텔레콤, 엔텔레콤은 선불폰 이런 인식까지 만들어져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한마디로 정리하면 회사가 괜찮다는 얘기예요.
물론 이제 여러분이 재무제표도 확인하시고 회사에 대한 내용을 많이 확인하실 필요가 있겠지만 이 일을 저도 10년 넘게 해오면서 회사 자체가 굉장히 안정적이다라는 건 저희부터 먼저 느끼고 있습니다. 이 일이 아무리 좋으면 뭐예요? 회사가 망하면 끝이잖아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알아두실 필요가 있더라. 자, 그 다음에 통신 얘기를 좀 깊게 들어가 보면 여러분 이제 밖에 눈발이 좀 날리더라고요. 이런 날 저녁에는 뭐가 생각나요? 눈이 안 와도 생각나는 게 소주고 눈이 와도 생각나는 게 소주, 그죠? 네. 그래서 한국 사람들이 연말이어도 먹죠, 연초도 먹죠, 뭐 맨날 먹잖아요. 그런 소주 맥주 시장이 1년 모아서 한 6조 정도 된답니다. 생각보다 작아요. 근데 사실 6조란 돈은 엄청 많은 돈이긴 해요. 여러분 근데 술 드실 때 술만 드세요? 아니요. 안주 드시잖아요. 네. 안주로는 뭐가 좋습니까? 그렇죠, 치킨이죠. 우리나라엔 닭이 무지막지하게 많습니다. 그리고 축구가 시작되면 그 닭들이 다 죽어나가요. 다행히 이제 월드컵이 끝나서 4년 동안 닭들은 좀 괜찮을 건데 그래도 엄청나게 치킨을 먹잖아요. 치킨 업계가 1년에 한 7조 좀 넘는데요. 전쟁이 나도 바른다는 화장품이 27조고 아직 분단 국가인 한국은 국방 예산이 많이 편성이 되죠. 국방 예산이 52조가 좀 넘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매일 쓰는 휴대폰 그리고 이 단말기 시장 다 합쳐서 55조가 넘어가요. 대한민국의 단 하나의 아이템으로 가장 많은 돈이 있는 시장이 통신입니다. 여러분 돈이 많이 모여 있으면 돈 벌기가 쉬울까요? 어려울까요? 상대적으로 쉽습니다. 이런 얘기예요. 제가 맷돌을 팔러 다니면 팔릴까요? 아니 시장이 없어요. 맷돌은 지금. 근데 이 시장은 돈이 엄청 많다니까요. 그럼 여기서 돈 버는 사람들이 많겠죠? 네, 그 얘기를 먼저 드릴 겁니다. SK랑 KT, LGT는 당연히 돈을 버는데 여기서 돈 버는 주체가 한 명 더 있었습니다. 누구냐면 대리점이에요. 제가 이사를 하기 전에 대리점에 대한 개념은 단말기가 비싸니까 여러분 요즘에 휴대폰 단말기 얼마예요? 200만 원이 넘어가요. 네. 좀 심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가전제품 중에 200만 원짜리 뭐 있죠? 냉장고. 여러분 냉장고 2년 약정으로 2년마다 던져버리시잖아요. 아니요 냉장고를 10년씩 써요. 근데 200만 원짜리 휴대폰 술 먹다 떨어뜨리면 또 사고 그쵸? 하나만 집어던지고 요즘 근데 휴대폰이 150 넘다 보니까 사람들이 술을 아무리 먹어도 휴대폰은 안 던지더라고요. 이성이 마비되지 않아요. 그 정도 가격이고. 근데 어쨌든 간에 굉장히 비싼 거잖아요. 단말기가. 그러면 이거 하나 팔 때마다 꽤 많이 남겠구나 라고 생각을 했어요. 근데 이게 반만 맞고 반은 틀린 얘기입니다. 자, 기사를 보면 이렇게 나와요. 판매점은 여러분 길거리에 판매점이라는 건 KT, SK, LG 통신 3사를 다 파는 곳입니다. 이런 곳을 판매점이라고 하는데 판매점은 단말기 판매로만 수입을 올린대요. 그러니까 단말기 한 대당 얼마 받는 거예요. 그런데 대리점은 어떻게 되어 있냐면 통신사 하나만 개통하는 곳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대리점은요 관리 수수료를 받습니다. 이렇게 나와요. 관리 수수료가 뭐냐면 여러분이 매달 내는 요금의 일정을 가져가는 형태죠. 얼마를 가져가요? 5에서 11% 가져간대요. 자, 제가 5만 원 정도 요금을 쓰면 5에서 11%, 한 7% 볼게요. 중간값. 7%, 그럼 3,500원입니다. 여러분 5만 원짜리 팔아서 3,500원 남는 장사를 하는 게 대리점인데 어떠세요? 괜찮아 보이세요? 너무 작아 보이죠? 근데 이 기사 뒷부분에 이렇게 나옵니다. 이들이 앉아서 버는 월 수입이 1억 6천이 넘어요. 여기서 주목할 건 1억이 아니라 앉아서예요. 기자님이 마음이 별로 안 좋았던 거죠. 좀 더 마음이 꼬였으면 누워서라고 썼겠죠. 근데 이게 좀 특이했던 수입입니다. 무슨 얘기냐면 일을 하기는 하는데 앉아서 보는 수입 이렇게 표시를 해요. 왜 그랬을까? 자, 이걸 표로 비교를 해보면 여러분이 지금 하고 있는 일, 앞으로 하고 싶은 일, 아니면 자녀분들이 하고 있는 일 이쪽에 다 넣으셔도 거의 비슷합니다. 휴대폰 대리점은 이쪽에 넣어볼게요. 여러분 5억이 있다면 치킨집 하실래요? 대리점 하실래요? 치킨. 치킨을 좋아하니까 내가 그쵸? 네. 근데 내가 좋아하는 걸로 요리를 하면요 그 요리가 싫어지거나 장사가 안 되거나 이럴 수 있어요. 술 좋아하는 분들이 술집을 하면 장사가 될까요? 잘 안 되시더라고요 보니까. 술을 안 좋아하는 분이 술집을 하셔야 장사가 잘 되더라고요. 자, 어쨌거나 이쪽에 5억 중에 1억만 써서 통닭집 치킨집을 차렸고 여기는 5억을 써서 대리점을 차린 거예요. 비교를 해드리는 겁니다. 통닭을 한 달에 1000마리를 튀겨 팝니다. 굉장히 많이 팔죠? 하루에 30마리씩 파는 겁니다. 그래서 3,500원씩 순이익이 남는다고 볼게요. 그러면
350만 원이 남습니다. 여러분 요즘에 자영업해서 다 빼고 순수익 350이면 나쁘진 않아요. 엄청 돈 버는 건 아닌데 그래도 괜찮은 거예요. 자, 여기 대리점이 어떻게 돈 버냐면 열심히 개통을 합니다. 1000대를 개통했어요. 단말기 마진 빼고 요금 내는 거 5만 원에 7% 3,500원씩 관리 수수료를 받았다 보면 350만 원을 버는 겁니다. 자, 한 달이 지났습니다. 치킨집이 잘했어요? 대리점이 잘했어요? 네, 치킨집. 통닭집이라 써놓고 치킨집이라고 부르는 거잖아요, 지금. 치킨집, 통닭집 똑같죠? 여기가 더 나아 보여요. 왜요? 투자금이 적으니까. 투자금 대비 수익률이 대리점보다 좋아 보이니까. 자, 이렇게 된다면 5억으로 대리점이 아니라 치킨집 5개 하는 게 훨씬 나은 겁니다. 근데 그렇게 된다면 제가 이 자료를 가져오지 않았겠죠? 네, 다음 달 볼게요. 다음 달에 또 치킨을 1000마리 튀겨 팝니다. 대단한 곳이에요. 350만 원을 법니다. 이 다음 대리점이 휴대폰을 1000마리 튀겨 팔면 안 되죠? 휴대폰을 1000대를 팝니다. 그러면 이분들이 또 다음 달에 요금을 내고 7% 요금 수수료를 받아서 350만 원을 벌면 똑같은데 중요한 건 첫 번째 달에 개통한 1000명이 그 다음 달에 요금을 낼까요? 낼까요? 여러분 휴대폰 개통하시고 다음 달에 해지하고 또 다시 개통하고 이러진 않잖아요. 휴대폰이라는 아이템 특성이 그렇습니다. 단말기는 2년에 한 번 사지만 요금은 매달 내요. 그러니 첫 번째 달에 개통한 1000명이 그 다음 달에 요금을 또 내니까 1000명을 개통한 2일을 했지만 요금은 2000명이 내주더라는 거죠. 그러니까 요금 수수료로 700이 들어오는 거예요. 지금 6분이 이해를 못 하셨어요. 다음 거 보면 이해합니다. 그 다음 달에 또 치킨을 1000마리 튀겨 팔아요. 그러면 그 남는 수입으로 350을 벌어요. 이 다음 달에 1000명을 또 개통했습니다. 그러면 이 대리점에 개통된 총 가입자는 몇 명이에요? 3000명이에요. 그분들이 5만원씩 요금을 내고 7%를 받으면 1050만 원을 버는 거죠. 여러분 이게 어떤 개념이냐면 일반적인 이 세상의 대부분의 일들은 제가 하는 양만큼 줍니다. 사실 하는 양만큼 줬으면 좋겠죠. 네, 직장은 그렇게 잘 안 줘요. 장사는 뭐 1대1이라고 보면 하는 만큼 벌어가는 거잖아요. 근데 이게 쌓이진 않죠. 근데 휴대폰 대리점은 하는 일이 계속 쌓여요. 자, 바꿔 얘기해 볼게요. 제가 직장에 들어갔더니 처음에 월급을 200을 줍니다. 괜찮아요. 다음 달에 열심히 일했더니 월급을 300을 줍니다. 괜찮아요? 엄청 괜찮아요? 이상하다? 틀렸나? 회계팀이 잘못했나? 다음 달 돼보니까 400을 주는 거예요. 그럼 다녀야 돼요? 영혼을 갈아 넣어야 돼요? 갈아 넣어야죠. 왜? 계산해보니까 한 3년쯤 되면 회사를 사겠어요. 사장이 부럽지 않잖아요. 근데 여러분 이런 일이 있어요 세상에? 아니요, 대부분 한 양만 줍니다. 그게 쌓여가진 않아요. 근데 이상하게 대리점은 매달 1000명씩 개통을 했는데 금액이 쌓여가는 재밌는 구조를 갖고 있습니다. 자, 계속 가볼게요. 10개월 차가 됐습니다. 여전히 닭을 1000마리 팔고 이 집 대박집이에요 여러분. 매달 1000마리씩 계속 파는 집은 별로 없어요. 그렇죠? 아무튼 1000마리씩 팔고 350만 원 벌었어요. 대단하신 거예요. 자, 또 1000명을 개통했습니다. 10개월 동안 1000명씩 개통했습니다. 이 대리점의 총 가입자는 몇 명일까요? 10,000명을 개통한 거예요. 그분들이 5만원씩 요금을 또 내시겠죠? 웬만하면 휴대폰 요금 내시겠죠? 여러분 언제까지 요금 내실 예정이십니까? 네, 뭐 입관할 때까지, 죽을 때까지 뭐 등등등. 그렇죠? 후보는요 죽어도 3개월 동안 그 돈 받아내요. 네, 사망진단서를 내야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요금을 내겠네요. 10,000명이 요금을 내면 7%씩 받으면 3,500만 원. 여러분 이거 연봉이죠? 한 달치 수입이에요. 근데 아무도 안 놀라잖아요. 다들 이 정도 버니까. 네, 중요한 건 그 다음 달입니다. 치킨집 열심히 하시는데 코로나에 걸리셨어요 사장님. 아니면 코로나 확진자가 왔다 갔어요. 그럼 어떻게 됐죠? 몇 년 전에? 그 영업 정지였습니다. 그쵸? 이거는 이 사장님 잘못이 아닌데 아무튼 한 달 동안 문을 닫았어요. 그럼 치킨들이 스스로 털을 뽑고 들어갑니까? 알아서 팔려요? 아니요, 그런 게 없잖아요. 고정비라고 하니까 오히려 마이너스인데 버는 거 없습니다. 영원. 자, 근데 코로나가 너무 창궐하니까 휴대폰 대리점 사장님이 어차피 영업이 안 되니까 우리 한 달 동안 놀러 가자 하고 놀러 가려고 보니까 이땐 제주도밖에 없잖아요. 해외를 못 갔을 때니까. 아무튼 제주도 놀러 갑니다. 그럼 이 10,000명의 휴대폰 대리점 고객들도 우리 사장이 놀러 갔으니까 휴대폰 다 해지하죠. 여러분 개통한 휴대폰 대리점 사장님 아세요? 몰라요. 모르시잖아요. 그러니까 이 10,000명은 그 다음 달에 요금을 또 낼 수밖에 없더라.
그럼 이 3,500만 원이 다음 달에 또 들어온다는 얘기입니다. 이해되시죠? 네. 그럼 이 3,500만 원은 그 다음 달에도 들어올까요? 네. 그 다음 달에는요? 이 10,000명이 요금 내는 한 받는 겁니다. 언제까지요? 통신사에 따라 다르지만 4년에서 5년 정도는 이 요금을 계속 받았어요. 자, 이거는 이제 좀 전문 용어로 보면 이쪽은 노동 수입, 뭔가 시간을 들여서 일을 해야만 받는 수입이고, 이쪽은 권리 수입, 만들어지면 계속 나오는 형태의 수입이다. 에이, 강사님, 이렇게 보는 사람이 많습니까? 네, 엄청 많아요. 이거 2명 이상 줄면 이 소리 나오는 건데? 자료를 보니까 11년 동안 20만 명을 개통한 대리점이 있대요. 20만 명이요. 그래서 SK텔레콤으로 한 달에 4억 3천만 원씩 받는답니다. 4억 3천만 원이 매출이 아니라 4억 3천만 원씩 받는데요. 이거는 한 달 지나면 4억씩 받는 거예요. 1년에 50억. 괜찮아요? 엄청나게 괜찮죠. 이렇게 인생이 바뀌었던 사업 중에 하나가 휴대폰 대리점이다. 근데 문제는 요즘 이거 하면 될까요? 안 될까요? 여러분 지금 휴대폰 대리점이 늘고 있을까요? 줄고 있을까요? 어떻게 그렇게 잘 아세요? 네, 보이는 게 그렇죠. 점점 줄어들고 있습니다. 과포화 시장이요. 그럼 이거 알려주면 뭐합니까? 여러분에게 드리는 이 사업의 정보가 이걸 이해를 해야 그 다음에 스텝으로 이해가 되거든요. 여러분이 이렇게 돈을 번다고 해서 통신시장에 들어가면 둘 중에 하나를 할 수 있습니다. 하나는 판매점이에요. 근데 판매점은 초기 자본이 적긴 하지만 요금을 못 가져가니까 단말기 마진만 받습니다. 그러니까 그냥 장사에 지나지 않습니다. 이런 판매점은 대리점하고 연결이 돼 있어요. 그래서 대리점은 단말기 마진을 주고 요금을 갖는 형태로 보시면 되는데, 대신 대리점은요 초기 자본이 굉장히 많이 필요합니다. 3억에서 10억 적어놨지만 서울은 20억 이상 필요한 데가 대부분이에요. 자, 이 정도의 돈이 들어가야 되기 때문에 대리점은 쉽지 않더라. 여러분 통신사업이 돈 되는 건 아는데 돈 벌려면 둘 중에 하나를 해야 되는 겁니다. 근데 둘 다 쉽지 않아 보여요. 게다가 요즘에 휴대폰을 잘 안 바꿔요. 이번에 갤럭시 S23 나오는데 바꾸실 분? 삼성 망했네요? 왜 아무도 안 사세요? 새로운 폰 나오는데. 관심이 없어요. 관심이 없어. 이제 폰 바꾸는 거에 별로 관심이 없어요. 아이폰이 15가 나오든 20이 나오든 그렇게 관심이 없는 게 이제 사람들의 인식이 좀 바뀌기 시작했다. 뭐 중고폰도 많이 쓰고 자급제도 많이 쓰지만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런 사업 말고요. 통신 사업인데 좀 돈이 들지 않고 점포 없이 할 수 있는 게 있다면 좀 가능성이 있지 않을까요? 네, 그래서 제안을 드리는 겁니다. 여러분 이 사업은 어떤 얘기를 하는 거냐면 KT랑 LG망을 빌려서 알뜰폰 서비스를 여러분이 점포 없이 무인 대리점, 무인은 아니죠. 1인 대리점 형태로 해볼 수 있는 사업을 드린다는 거예요. 그래서 매장 차리지 않아도 되고요. 태블릿 PC에 전산을 받으시면 됩니다. 그러면 여러분은 알뜰폰 사업 대리점을 하실 수 있어요. 이 N텔레콤은요. 알뜰폰 업계에서 굉장히 많은 요금제, 특히 선불 업계에서는 가장 많은 요금제를 갖고 있습니다. 저는 물론 소불도 있습니다. 근데 주력이 선불이기 때문에 선불 위주로 얘기를 드릴 거예요. 요금제가 그럼 비싼 거 아니에요? 아니요, 여러 가지 요금제가 있지만 하나만 보면 지금 일반 대리점에 55,000원짜리 요금을 저희가 39,600원에 팔고 있습니다. 선불 기준으로요. 1년치를 미리 내면요 29,900원, 2만원대의 무제한 요금제까지 써보실 수 있어요. 이 요금제만 보더라도 국내 최저가라고 얘기할 만큼 굉장히 패턴이 좋습니다. 아마 이 자리에 계신 분들 중에 많이 쓰고 계실 거예요. 요금제 패턴 또한 매우 괜찮기 때문에 사업하기가 용이하다라는 거 끝나고 한번 알아보시면 되고요. 근데 단말기를 팔아야 되잖아요. 그 비싸잖아요. 저희는 단말기가 없습니다. 고객들이 쓰는 단말기 그대로 유심칩만 바꾸면 돼요. 굉장히 간단한 일이죠. 그렇기 때문에 통신을 잘 모르는 분들도 이 사업을 시작해 볼 수 있더라. 유심만 개통하는 단독 개통을 지원을 합니다. 그럼 개통하는 방법은요. 고객을 만납니다. 태블릿 PC에 신분증을 찍고 정보를 입력하면 유심이 개통이 돼요. 그럼 쓰던 유심 빼고 갈아 끼면 끝. 그럼 그분이 요금을 낼 때마다 저한테 수입이 들어오는 형태죠. 근데 요즘에 잘 안 만들려고 하는데요. 그런 분들은요. 비대면 개통을 하시면 됩니다. 여러분 카카오뱅크 있으세요? 카카오뱅크 은행에 들어가셔서 만드신 거잖아요. 아니에요? 어디서 만드셨어요? 네, 폰에서 만들었습니다. 카카오뱅크는 은행이 없어요. 지점이 없죠. 똑같습니다. 저희도 지점이 없잖아요. 그래서 고객들이 개통을 하고 싶은데 저를 만나러 올 수 없으면 스마트폰에서 어플을 설치하고 거기서 인증을 다 끝내면 제가 보는 태블릿 PC에
개통을 눌러줄 수 있죠. 그럼 개통이 끝나는 거예요. 자, 이런 비대면 개통까지 가능하기 때문에 누구나 이 사업을 전업으로, 부업으로, 겸업으로 진행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자, 그러면 밖에는 판매점하고 대리점 대비해서 N텔레콤이 조건상 괜찮다면 해볼 만한 일 맞습니까? 네, 이 얘기를 지금부터 드려볼게요. 자, 저희는 개통 방법 지금 얘기 드렸듯이 대면하거나 비대면하는 형태입니다. 매장 방식이 아니기 때문에 처음에 보증금, 월세, 임대료 이런 거 필요 없어요. 그래서 초기 자본이 굉장히 적다. 자, 수수료는요 최대 35%까지 드립니다. 요금의 35%까지 받을 수 있다라는 거예요. 평균 한 20%에서 30% 받는데 일반 대리점보다 5배나 많네요. 기간은요 제가 이 사업을 하는 이유입니다. 여러분 저는요 잘못 스쳐 맞으면 120을 사는 시대래요. 근데 여기 대부분의 분들이 100세 넘으실걸요? 요즘 다 그렇잖아요. 100세 보험 나온 지가 얼마나 오래됐어요. 그러니까 제가 지금 앞으로 한 70년 더 살 것 같... 그럼 50살이라는 얘기잖아. 아니 그게 아니라 아무튼 오래 살 건데 한 90년 살겠죠? 근데 제 고객분들도 오래 사실 것 같아요. 휴대폰 쓰는 분들이. 그쵸? 네. 그럼 그분들이 요금을 내는 한 계속 수수료를 받을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혹여나 제가 죽으면요 제 대리점의 권한을 법적 상속인에게 상속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업을 같이 가족끼리 하는 분들도 많아요. 저도 동생하고 사업을 하죠. 얘는 부모와 자식, 형제, 자매끼리 사업하는 분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자, 이런 구조가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제가 한 명이라도 개통을 하면 그분이 요금을 쓰는 한 계속 받을 수 있다. 이게 너무너무 멋진 권한이죠. 자, 그러면 매달 100대씩 개통해야 되는 문화 할당량 같은 거 있지 않나요? 그런 게 없습니다. 여러분 원하시는 만큼 하시고요. 회사는 그런 할당을 주지 않아요. 한 대 개통하면 그만큼 버는 거고 100대 개통하면 그만큼 버는 겁니다. 여러분이 원하는 만큼 하시면 돼요. 지역적으로는 제한이 없죠. 왜? 전국적인 사업이라는 게 비대면이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이 이 일을 할 수 있는 전국의 지점이 한 80여 개가 있는데 그 지점의 도움을 받아서 전국에 있는 분들을 개통하실 수 있어요. 자, 전망은요 초기 시장이죠. 왜요? 초기니까 모아놓고 얘기하는 겁니다. 만약에 중기나 말기면 얘기 안 해요. 다 알고 있는 거니까. 그쵸? 아직 사람들이 잘 모르는 정보니까 이런 세미나 형태가 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조건을 보면 일반 대리점보다 수수료도 5배 주고 기간도 많이 주네요. 그러면 자본도 많이 들어야겠죠. 일반적으로 자본주의는요 많은 자본이 들어간 사람한테 더 많은 혜택을 줍니다. 그건 당연한 거잖아요. 그래서 크게 투자해서 크게 버는 게 일반적인 자본주의 논리인데 아니 수수료 5배에 기간이 10배면 곱하면 50배거든요. 여러분 자본이면 150억에서 500억이에요. 이 사업은 150억 정도 필요한 일입니다. 그래서 끝나고 거들 거예요. 저희가 오늘 왜 호텔에서 하냐면 150억 정도 있는 분들만 모신 거예요. 그래서 저희가 걸러받은 걸 다 들고 오셨잖아요. 표정이 왜? 150억이 뭐예요? 1억도 없는데 그쵸? 네, 그게 아니라 이 사업이 의미가 있는 점이 바로 여기입니다. 수많은 돈을 들여야 되는 게 아니라 한 160만 원 정도? 사실 이것도요 없어지는 돈이 아니라 다음 컷에 나오겠지만 제가 쓰는 요금이에요. 어차피 쓰는 요금을 1년치를 미리 내놓으면 사업을 할 수 있는 권한을 주는 개념이기 때문에 누구나 할 수 있다는 게 이 자리에 의미가 있는 겁니다. 아니 너무 좋은 사업인데 150 필요한 거면 나랑 상관없잖아요. 물론 상관 있는 분들도 계시겠지만 하지만 제가 할 수 있었던 이유는 자본금이 거의 들지 않기 때문입니다. 자, 이 사업을 하시려면 조건이 몇 가지 있는데 어떤 거냐면 이 대리점 권한을 얻기 위해서 여러분 1년 정도 이 요금을 쓰실 필요가 있어요. 그래서 1년 동안 쓸 요금, 무제한 요금제 그리고 그 남은 부분은 여러분이 다시 요금을 팔 수 있습니다. 선불 요금의 장점이 요금을 판매할 수 있다는 거예요. 태블릿 PC는 안 사셔도 됩니다. 갖고 계시면. 아니면 회사에 있는 걸 사셔도 돼요. 태블릿 PC 포함 162만원, 태블릿 있으시면 124만원 정도 요금을 충전하시면 이 사업을 시작하실 수 있다는 거예요. 이게 없어지는 돈이 아니라 다시 현금으로 바꿀 수 있는 약간의 예치금이나 보증금 형태라고 보셔도 무방합니다. 자, 이런 정도의 개념으로 일반 대리점의 5배 수입을 벌 수 있는 일이라면 괜찮습니까? 네. 완전 괜찮죠. 그래서 오늘 이 자리가 있는 거예요. 그러면 개통하면 얼마 벌어요? 이게 이제 궁금할 타이밍이기 때문에 얘기를 드립니다. 저희는 이렇게 계산을 해요. 기본적으로 제가 직접 개통을 하면 그 고객이 쓰는 요금이 약 20% 정도를 받는다고 보시면 돼요. 자, 5만원짜리 요금을 쓰는 고객님이 있습니다. 10분을 개통하면
그분들이 매달 5만 원씩 내시겠죠? 네. 20%를 제가 받는 겁니다. 그럼 10만 원을 받는 거예요. 100명을 개통하면요 100만 원이에요. 1000명을 개통하면요 1000만 원입니다. 여러분 중요한 건 이 금액이 아닙니다. 그 다음 달에 들어올까요? 네. 그러려면 이 100명이 어디 안 가고 또 요금을 내주시면 돼요. 근데 휴대폰 요금이니까 웬만하면 다음 달, 그 다음 달에 또 내시겠죠. 그러다 보니까 100명을 개통하면 매달 100만 원이 나온다고 얘기해도 무방합니다. 여러분 무슨 짓을 해야 일 안 해도 100만 원이 계속 나올까요? 쉽지 않아요. 그쵸? 역세권의 오피스텔 두세 채를 갖고 있거나 올림픽에서 금메달을 따셔야 돼요. 그러면 계속 100만 원이 일 안 해도 나옵니다. 그럼 여러분 올림픽 금메달 따는 게 쉬울까요? 100대를 개통하는 게 쉬울까요? 여러분이 생각하시기에 쉬운 걸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오피스텔 두세 채를 사는 게 빠를까요? 100대를 개통하는 게 빠를까요? 여러분이 생각하는 그 빠른 걸 하시면 된다고요. 게다가 이번 해부터는요 LG랑 KT가 개통할 때마다 만 원에서 2만 원까지 현금 프로모션을 하고 있습니다. 굉장히 돈 벌기 쉬운 타이밍이 왔다라는 거죠. 아니 근데 강사님 누가 이렇게 많이 개통을 합니까? 제가 오늘 시간 관계에서 그 준비는 안 했는데 여러분 끝나고 물어보세요. 100개 개통한 분도 이렇게 부딪히면 계속 만나요. 이 자리에 1000개 개통하신 분도 있고 700개 하신 분도 있고 500개 하신 분 어마어마하게 많습니다. 왜요? 온라인 개통이 되기 때문에. 이 부분 끝나고 한번 여쭤보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개통이 많이 되는 이유는요 저희가 선불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선불은요 돈을 미리 내는 형태의 요금제라고 말씀드렸는데 이런 상황의 분들이 본인 이름으로 개통이 됩니다. 이런 상황의 분들은 일반 대리점에 가면 개통이 안 되십니다. 근데 선불은 돼요. 근데 이런 분들이 많으냐 찾아보니까 많아요. 우리나라에 저신용자 한 400만 명 추산하고 통신사에 요금 안 낸 사람 한 52만 명 추산합니다. 합하면 450만 명이죠. 이분들의 자기 이름을 휴대폰을 지금 못 써요. 근데 선불폰 개통한 사람은 이제 160만 대. 그럼 남은 한 300만 명도 다 가족 이름으로 쓰고 있다는 얘기인데 이분들이 본인 이름으로 쓰고 싶으면 선불로 오셔야 됩니다. 우리는 이 시장이 뛰어들어서 10,000명 정도만 개통하면 여러분 인생 깔끔하게 끝나는 형태의 사업을 진행할 수 있다는 거죠. 근데 10,000명이요? 1000명 되면 될 것 같은데 그래서 회사는요 여러분에게 프랜차이즈 형태의 사업을 할 수 있는 권한까지 드릴 거예요. 자, 무슨 얘기냐면 제가 아무리 개통을 많이 해도 저도 1000대 이상 개통을 했지만 아무리 해도 이제 하다 보면 한계가 와요. 그쵸? 여러분 일반 장사가 정말 잘 됩니다. 예를 들어 제가 식당을 하는데 맨날 사람들이 줄 서 있어요. 그럼 그 다음에 뭘 할까요? 그 음식점 사장님은 네, 2호점을 내요. 그쵸? 그래서 그 뭐 가맹비를 받든 매출이 얼마를 받든 이런 형태로 유통망을 넓혀 나가잖아요. 똑같은 얘기입니다. 우리도 그 방법을 써보자는 거죠. 아니 아까 나온 이 20만 명 모으신 대리점 사장님 20만 명 모아서 매달 4억씩 번다는데 방법이 궁금하지 않으세요? 여러분 잘하는 분들의 방법을 따라해야 돈 버는 거 아닙니까? 그 이분 방법을 한번 보면 이렇습니다. 본점을 포함해서 4개 대리점을 운영하고 350개 판매점하고 거래를 한대요. 그림으로 바꿔드릴게요. 자, 이 송원재 사장님이 부산에서 SK 대리점을 차리고 4개 대리점을 같이 운영하는데 이거 누구랑 할까요? 가족. 네, 원래 돈 되는 건 가족이랑 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 아들이 전무이사예요, 이쪽에. 아들하고 뭐 가족들하고 같이 대리점을 하는데 이 4개 갖고도 모자라요. 그래서 전국에 350개 판매점하고 제휴를 합니다. 판매점한테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판매되면, 개통되면 단말기 마진은 줄게, 요금은 나를 줘. 이게 판매점과 대리점의 거래예요. 자, 이러다 보니까 350개 판매점이 전국에서 계속 개통을 하죠. 그러니까 20만 명을 개통했대요. 이 판매점들을 한 번 팔면 끝이지만 20만 명의 요금은 이분들이 갖는 겁니다. 그랬더니 매달 4억씩 번다라는 거죠. 그러면 우리도 이 방법을 쓰면 되지 않을까요? 네, 이 방법까지 회사는 여러분이 사용할 수 있도록 수단 구조를 만들어 놨습니다. 여러분, 이 정도의 돈을 벌 수 있는 대리점 사업을 끼케야 100만 원 돈으로 시작할 수 있는 거면 2명한테 얘기하는데 여러분 몇 시간 걸리시겠어요? 5분? 1시간? 하루? 일주일? 한 달? 사람마다 다르겠죠? 네, 근데 만약에 여러분이 할 수 있는 그 시간을 생각해 보시고 계산을 해보는 거예요. 자, 만약에 제가 일주일에 2명한테 얘기를 할 수 있다 라고 생각을 해봤더니 2명한테 얘기를 했는데 그 2명도 일주일에 2명은 얘기할 수 있지 않을까요? 라고 예상을 해보면
10주가 지나면요 2,000명이 들어와요. 에이, 지금 표정 보니까 다. 네, 제가 수학교육과 중퇴했거든요. 네. 고졸인데, 아 이거 산수잖아요, 산수. 그죠? 2, 4, 8, 16. 이렇게 될까요? 아니 절대 안 됩니다. 저는 일주일에 2명 할 수 있는데 이분은 한 달에 2명 할 수도 있잖아요. 이분은 1년에 2명 할 수도 있잖아요. 그렇죠? 근데 이 이론대로라면 한 달에 2명이면 10개월 후에 2,000명이라는 거예요. 그건 가능도 할 것도 같고. 아니면 1년에 2명이면 10년 뒤에 2,000명이라는 겁니다. 10년 뒤에 2,000명은 좀 믿음이 가세요? 이건 될 것도 같잖아요. 근데 우린 사업가니까 더 줄여봅시다. 아니면 10년이 걸리든 10개월이 걸리든 2,000명 되는 거 말고 10분의 200명만 우리 팀에 들어왔어요. 이분들이 뭐 1,000대도 아니고 50대만 개통했다고 치면 제 팀에서 개통된 전체는 10,000대가 됩니다. 어렵지 않죠? 산수? 네. 그럼 그 10,000대의 휴대폰이 5만 원씩 요금을 내면 저희 팀 대리점에서는요 한 달에 5억의 매출이 뜨는 거예요. 그럼 제가 직접 한번 20% 받는데 저희 팀이 개통하고 한 3%에서 6% 받습니다. 그러면 5억에 3% 계산하면 1,500만 원이거든요. 자, 중요한 건 1,500이 아니라 여러분 이 돈이 다음 달에도 나올까요? 네. 그러려면 이 10,000명의 소비자들이 다음 달에 5만 원씩 또 내시면 돼요. 그러면 저는 또 1,500만 원을 버는 겁니다. 여러분 그럼 이분들이 요금을 언제까지 내실까요? 몰라요. 근데 웬만하면 계속 내시겠죠. 200명씩 안 들어올 것 같은데요? 그러면 저희 팀에 100명이 100대씩 개통해도 똑같습니다. 그쵸? 네. 저희 팀 50명이 200대씩 개통해도 똑같습니다. 이 돈이 나온다는 거예요. 이걸 같이 해봅시다 라고 해서 지금 옆에 계신 분이 여러분을 이 자리에 모셔온 겁니다. 고마워요? 엄청 고마워요? 고맙잖아요. 그럼 소고기 사야 돼요? 돼지고기 사야 돼요? 소고기 사야죠. 그럼 그 자리에 저를 불러야 돼요? 말아야 돼요? 그치. 저는 목적 달성했으니까 이제 내려가면 될 것 같아요. 네, 강사님 이거 이론이잖아요. 이거 말대로 됩니까? 라고 생각하셔갖고 제가 이거 컷 하나만 하고 내려갈 건데 그러면 최악의 조건 한번 만들어 볼까요? 이 욕심쟁이에요 제가. 그래서 5명 저희 팀을 모으고 뭐라고 얘기하냐면 우리 절대로 이제 대리점을 늘리지 않는다. 데려오지 마. 하지 마.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너희들은 매달 20대씩 개통만 해. 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구조가 뭐냐면 회사예요. 이런 구조를 회사라고 합니다. 이해가세요? 네, 일반 회사 이렇잖아요. 사장이 있고 직원들 있고 직원들이 직원 안 데려오잖아요. 그렇죠? 네. 자 이렇게 되면 얼마를 벌까 제가 계산을 해봤어요. 진짜 할 일이 없죠? 딱 계산을 했더니 이분들이 매달 20개씩 개통을 해나가기 시작하면 1년차에 제가 버는 돈이 500만 원이 좀 넘고요. 2년차에 800 거의 900만 원 돈 되고요. 3년차에 1,200만 원이 넘습니다. 그럼 이분들 사람 안 데려와요. 대리점 안 늘린다고요. 그냥 매달 20개만 개통하는 겁니다. 그래도 이 정도 수입이 됩니다. 괜찮아요? 네. 빨리 5명씩만 데려와서 개통만 시켜야겠다 라고 생각해도 충분히 수입이 되는 구조예요. 네. 뭐 사람을 100명씩 모아야 된다 이런 게 아니라고. 네. 충분히 가능해집니다. 이분들 20개밖에 안 하시는데 매달 20개씩 개통하는 팀을 20명, 20명, 40명을 만들어 볼까요? 그럼 어느 정도 버는지 계산을 해보니까 1년차에 1,200, 2년차에 1,800, 3년차에 2,600. 그러면 이 2,600이 매달 나온다는 얘기입니다. 매달. 이분들이 개통한 고객들이 매달 요금을 내면 이 돈이 나온다는 얘기예요. 계산이 어떻게 이렇게 돼요? 모시고 온 분하고 끝나고 얘기해보세요. 네, 근데 제가 계산해보니까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그러면 우린 만들어내면 회사는 수입 주겠다는 거죠. 게다가 지금 돈 벌기 너무너무 좋은 타이밍이 오셨습니다. 네, 그리고 여러분이 왜 LG가, 왜 KT가 이 엔텔레콤이라고 하는 들어도 본 적 없는 회사에 계속 돈을 투자하고 있는지, 그리고 왜 여기가 업계에서 희망이 되고 있는지, 이렇게 사람들이 많이 모이는지를 다음 시간에 알게 되실 거예요. 그리고 지금 이 사업을 하고 계신 분들은 이번 년이 엄청나게 돈을 벌 수 있는 기회라는 느낌이 오실 겁니다. 이 느낌을 절대 잃지 마시고 한번 잘 알아보셨으면 좋겠어요. 투자의 규제를 넘어서 이제 현인이라고 하죠. 네.
현이로 불리는 워렌 버핏은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잠들 때도 들어오는 돈을 만들지 않으면 평생 죽을 때까지 일해야 된대요. 여러분 혹시 주무실 때 돈 들어오세요? 근데 잠자고 있는데 돈 들어오면 좋을까요? 엄청 좋을까요? 엄청 좋죠. 24시간 돈이 어디선가 들어오는 구조를 만들면 일하지 않아도 되는데, 아침에 출근하지 않아도 되는데, 이렇게 추운 날 운전대 잡지 않아도 되는데, 등등등. 그러면 이 방법에 한번 관심을 가져보시기 바랍니다. 쉬는 시간 끝나고 더 멋진 강의가 준비되어 있으니까 저는 이쯤에서 물러나도록 하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